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에서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교전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 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분리주의 민병대와 정부군이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요. 분리주의 민병대 수십 명이 새벽 3시경 이곳에 난입했고요. 그 후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전투기까지 동원했다고요? 정부군은 민병대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요. 민병대가 이것을 거부하자 오후 1시경부터 전투기를 동원해 진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먼저 공격기로 경고 사격을 가했고요. 이에 민병대가 격렬하게 응사하자 이번에는 전투기 2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공항 주변에 투입해 민병대 소탕작전에 나섰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조기 대선 치르면서 이 동부의 분리주의 사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졌을 것 같은데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맞설 거라고 밝혔고요. 예. 중앙정부도 선거 기간 동안 중단했던 진압작전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네츠크 기차역 주변과 시 외곽에서도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교전이 벌어졌고요. AFP 통신은 이날 정부군이 도네츠크의 모든 도로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전면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 태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국왕이 군부의 쿠데타 승인을 했지요? 네. 태국 국왕이 군부가 선언했던 쿠데타를 26일 승인했습니다. 이날 프라유 차노차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 선언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국왕이 군사정부 의장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프라유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폭력 사태의 위협이 있을 때 군부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장은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대치가 반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예.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쿠데타 반대 세력 속아내는 작업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쿠데타 직후 군부는 우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잉락 전 총리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소환하고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비판한 인사들에게도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군이 강경 진압하겠다고 말했지만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콕에서는 지난 22일 쿠데타가 발생한 후 3일 연속으로 시위가 벌어졌고요. 지난 25일에는 곳곳에서 2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5인 이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계엄령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니까 치안교란, 왕실 모독, 반란 등의 혐의자들을 군법 재판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태국 국왕이 쿠데타를 추인한 것 사실 예견된 그런 수순 아니었습니까? 네, 그동안 태국 왕실과 군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9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 국왕이 대부분 승인했고요. 이 때문에 군부와 왕실이 서로 공생관계를 지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유럽의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승리하는 이변이 속출했다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전선 창당 이래 최다 득표를 한 건데요. 유럽의회 프랑스 의석 74석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영국에서도 극우 성향의 독립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독립당은 그동안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군소정당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그동안 이끌어온 양당 체제를 108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 민족민주당이 유럽의회에서 처음으로 한 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신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가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들에게 긴축 정책을 요구하면서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도 반유럽연합 정서의 원인이라고 전했고요. 독일의 여론조사 기구는 기존 정당들이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읽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의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유럽연합은 은행연합 등의 통합경제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여기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 이민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노동시장 자유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한 국민전선 등 극우 정당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폐쇄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고요. 이민자들 때문에 복지 비용이 증가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예. 앞으로 유럽의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